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어떤 증오심 같은 걸 표출하고 그런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면을 이제 비판하는 영화가 이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치유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이런 쪽으로 만드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이 영화를 기획했거나 뭐 시나리오를 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의뢰를 받은 작품이에요. 시나리오를 읽다가 중간에 덮었어요. 보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영화를 보시는 거지만 감독은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상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덮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뭐 답을 해줘야 되니까 제 의무니까 또 보다가 덮다가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거절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소재를 제가 잘못 운반을 하면은 정말 뭐 아직도 그 도처에 계실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큰 정말 그런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불편함을 드릴까봐 이건 소재의 불편함 때문에 싫었는데 이건 소재 때문에 찍을 게 아니라 주제 때문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참 있다 했어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보통 이런 영화가 통속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아니면 처절한 복수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통쾌함을 주되 이 어떤 고발을 내세운다가 이제 보통의 약간 대부분 뭐 외국 영화도 그렇고 한국 영화도 그렇고 이런 소재인 경우는 다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어떤 피해자에 대한 시선을 배려해주기에 찾아간 영화가 과연 있었나? 제가 뭐 영화 아무리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주제에 한번 충실하게 끝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찍은 겁니다. 이런 노래 형식을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이준익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어느 순간부터 판타지로 넘어갑니다. 코코몽이 나오면서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런 어떤 놀이라 그럴까? 이런 판타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든 인간에게는 유의적 본능이 있죠. 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놀이를 즐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가장 그 본성은 뭐냐면 천진성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동들 보면 먹는 거 빼놓고 내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성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기 위한 좋은 얻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본성의 천진성을 많이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올바른 사회적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철이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한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철든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을 수천 년 동안 선조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애스럽게 가고 싶은데 이 놀이는 여기 이제 코코몽이라는 그 판타지적에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소재 때문이 아니라 주제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주제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저는 그 동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동화가 있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산타클로스가 뭐 양말에 선물 갖다 줘 하고 아버지가 선물 사서 넣어주면은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크고 나면은 그거는 산타가 갖다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돈 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하는 순간 이제 그 동화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실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이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영화나 극장은 꿈의 공장이라고 우리를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 꿈을 사기 위해서 뭐 9,000원, 10,000원을 내는 거죠.
만약 영화를 보면서 뭐 현실성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할 바에 차라리 뉴스를 보는 게 낫다. 공짜인데 굳이 극장화 소리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는 것은 영화 속에 담겨있는 어떤 꿈을 내가 사가는 거다. 근데 이 아동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소재를 가지고 과연 어떤 꿈을 팔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상에 깨어진 끔찍한 가족에게 그들의 가장 절실한 소원은 어제로 돌아가는 것, 일상을 되찾는 것. 거기에는 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코몽 신이 나오죠. 그 지탄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아빠하고 이제 그 전에는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아빠를 아빠로 안 보고 이제 남자로 일반화 시켜버렸는데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장은 코코몽이라는 매직 타임이죠. 그 마법의 시간에 관객들이나 그 극중의 그 시인의 주인공들이 몰입하지 않으면 그 시인들은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인을 정성스럽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좋았어요. 그 시인이. 그러니까 그 뒤에 코코몽이 학교에 와서 막 운동장에서 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인이죠. 왜냐하면 언제 볼 줄 알고 거기서 뛰고 앉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시인들이 어쩌면 바램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그런 것까지 판타지 좀 황당하지만 그런 바램이 이런 현실을 채울 수 있는 꿈, 동화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의 양 말고 영석이로 나왔던 그 남자 꼬마애는 어디서 캐스팅하신 건지. 그 영석이라는 친구는 집이 일산이에요. 경상사들 진짜 잘하잖아요. 그 친구 연기 이제 저도 이제 그 레퍼런스가 없는 그러니까 그 찍어놓은 그 배우 경력 있는 배우가 아니고 신인 배우를 뽑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가 목소리, 하나가 눈이에요. 목소리를 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꾸밀 수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죠. 또 글은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쓰게 되면. 근데 목소리는 거짓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과 글은 대뇌가 움직이는 거죠. 대뇌가 조작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는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소름이 돋는다. 그럼 내가 소름 돋아야지 하고 딱 하면 돋으니 안 돋죠. 어떤 상황에 내가 민감하게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 탐지기가 다 목소리의 주파수로 하고 과학적으로 인증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딱 보면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얘가 훈련을 받아서 흉내내는 건지 막 덜덜 떨어가지고 자기 본질이 뭐 숨기고 있는 건지 다 금방 파악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냥 진실되게 전달되는 사람을 1번 보고 두 번째는 눈빛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죠? 콧구멍을 보고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 귓구멍을 보고 알 수는 없죠. 눈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리나 뭐 크나 사람이 자기 환경에 억압을 받거나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살짝 가리죠. 눈치를 보거나 숨기거나. 그게 능합니다. 근데 정말 구김없이 환경 속에서 자란 어린이나 뭐 어떤 그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 눈빛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실을 수 있죠. 여기 보면 영석이나 그 이래나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요 구김이 없죠. 그냥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도 편안해요. 근데 그건 이미 이 8세 이하 어린이들도 이미 그건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눈과 목소리도 캐스팅을 하는데 영석이는 눈과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연기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막 스태프들이 막 쟤 안 된다고 막 반대가 심해. 그래서 야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자. 일주일에 다시 와서 했어. 애가 떨어가지고 더 못한 거야. 야 일주일 더 줘. 다 이번에 진짜 떨게 해주자. 해가지고 내가 없이 하고 카메라 놓고 조명기 놓고 막 레디 액션 막 가짜로 무한하게 부르면서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거만 왔어요. 오디션으로. 근데 영화에 본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 친구가 3주 만에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죠. 네, 근데 난 믿음이 있었거든. 전 눈과 목소리에는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봐. 그래서 나온 거죠. 캐릭터가 되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콩콩이 아. 캐릭터가 됐는지. 뽀로로 하려고 했는데 뽀로로가 비싼데 업계 1위는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0생에서 4생까지래요. 뽀로로 매니아가 5세부터는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스폰지밥. 근데 미국 거예요. 한국 영화 미국에서부터 돈 줘야 되죠. 미국 돈 주기 싫죠. 그 나이에 딱 콧구멍이에요. 근데 콧구멍이 잘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돈 돌래 또. 자기 써야 돼, 자기 쓴다고. 아니 이거는 PPL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다. 서로 이제 하다가 거기 이제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쓰자. 그래서 쓸 거예요. 콧구멍. 항상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투리 좀 어색하게 쓰니까 좀 거북한 거 많았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전 설경구 씨보다는 그 꼬마 남자애가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투리에 대해서. 근데 그 감독님께서 만약에 이제 창원 이야기니까 사투리를 이제 하실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하셨는지. 일단 그 지역에 사투리 하는 분한테 대사 전체를 녹음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왕산벌 보면 이제 김선아가 그 사투리 하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그거를 순천에 있는 아줌마 10명을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자기 입에 맞는 걸 맞추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도 설경구는 이제 3명의 그 창원 사투리,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하고 창원 사투리가 또 달라요. 창원 사투리 하는 사람 그 3명을 남자 거를 목소리 톤이 다 다른 걸 다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 이제 이렇게 넣어놔요, 녹음을. 그래서 계속 슈트가 그냥 들고 있어요. 듣고 혼자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감정이 사투리만 똑같이 해나가면 배우들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충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했던 거하고 조금 그러니까 엇나갈 수 있죠. 그 정도는 왜냐면 설경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꼬마의 남자애 잘한다 그랬죠? 꼬마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더 씌워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어놓은 눈과 자신을 이렇게 떼묻지 않은 그 세포의 어떤 그 반응을 갖고 있는 목소리. 그래서 이래나 그 영석이 둘은 하나는 전라도이고 하나는 일산이에요. 일산, 경기도 일산. 경찰서한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애라. 근데 왜 이렇게 잘? 아까 이제 부산 사투리 전문가가 지금 석영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왜? 걔가 뭐 석영보다 더 노력했겠어요? 걔 현장에서 산만해가지고 지대사도 까먹는 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잘했다 그래? 신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DNA의 자질입니다. 맑기 때문이에요. 근데 설경구마에도 이제 저도 그렇고 안 맑아요.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죠. 예. 오늘 이제 오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극장에 앉으면서 야 시사회 때 보면서 이건 너무 불편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앉았을 거예요, 전부 다. 그 영화 보는 동안 어느 순간 뭐 동화에 빠졌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안 빠진 분들은 다 가셨으니까. 여기 동화에다 동의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